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1강입니다. 이제 75강을 마감하고요. 다시 두 번째, 그러니까 2-1강인데요. 오늘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요.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붕경매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가지고 아주 자세한 이러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27일이고요. 오늘 일요일 날씨 전국이 구름이 많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는 이러한 그 날씨 초여름입니다. 어제까지도 상당히 더웠는데요. 주말 잘 지내시고요. 저하고 이제 새로운 2-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그 날씨 보이는 가운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가 다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하고 2-1강 오늘 시작하면서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자세한 이러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그러면 책의 이 뒤편에 보시면요. 내용 증명 발송, 또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요. 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심층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4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머리말부터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를 잘하기 위해 4가지 핵심 포인트 그리고 키워드. 오늘은 2-1강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이 공부입니다. 소송과 협상이 키워드 완전히 우리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두 기둥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소송,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입니다. 요 세 가지가요. 그리고 협상의 5법칙에 관련해서 앞으로 자세한 설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이 전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게 두 번째 지분경매 책인데 물론 이 두 책을 다 읽어봐도 좋습니다.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 실전 사례, 또 실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이 소송과 협상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먼저 암기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은 꼭 암기하고 들어가라는 뜻에서 박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책 뒤편에도 제가 수록해 놨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외워둬야 될 사항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외워서 앞으로 이 소송을 해결하고 또 타 공유자를 만났을 때 협상으로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익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코인, 뭐 비트코인 말고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좀 이 코인에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알트코인들 열풍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요.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이 매매가가 완전히 광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 풀기에 나서는 각국 정부들, 이런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요. 재난지원금부터 이러한 그 지원금,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이러한 그 총 통화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바로 코인, 주식, 부동산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그 완전히 현금을 푸는, 대규모로 푸는 이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지금 버블 논란으로 또 규제 때문에 상당히 그 하락을 반토막 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코스피가 3,300선을 뚫고 지난주에 올라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자산 버블이 나올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부동산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 버블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기업이나 가게,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 풀기에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이러한 자산 버블을 밀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이러한 시절에도요, 우리 지분 경매는 언제든지 이 불경기든 호경기든 상대가 타 공유자로 이렇게 딱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 이 매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타 공유자와 협상을 하거나 타 공유자와 우리가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 상대방이 매수해 나가는 이러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제 현상이라든가 이거와 조금은 무관한 이러한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 타공유자들이 매수하고 또 협상하는 이러한 확률이 더 높겠지만요. 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항상 투자의 세계에는요,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유통 속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버블 얘기도 나와서 어쩌면은 이러한 일들이 시장에 경제 충격으로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로 이렇게 좀 완화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복병인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이런 출현으로 백신도 또 2회 맞으면 우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부스터 샷,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돌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이 자산 버블로 인해 가지고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꿋꿋하게 이렇게 지분 경매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실력을 키워서요, 이러한 재테크에 성공하는 이러한 또 한 주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강 시작하는 첫날이니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생각으로요, 제가 전체 시장과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분 경매를 풀어가는 프로세스 두 가지 중에 꼭 외워야 될 사항이 소송과 협상, 이 키워드를 들고 지분 경매를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 제일 앞에 이 부분을 암기하면서 저하고 같이 따라오면요, 앞에 뒤에 있는 글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프로세스를 먼저 알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 경매에 입찰, 지분 경매 물건에 입찰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선정하는 겁니다. 지분 경매에서도요, 모든 물건이 수익을 안겨다 주진 않습니다. 이 물건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이 경쟁률이 높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원룸, 또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지분 경매에서 아주 기본적인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에 가시면요, 뭐 15대 1,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이 풀어가기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물건들을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분 경매 물건을 바로 이렇게 초이스하는 방법이라든가 해결하는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지분 경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요, 부동산 가압류,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타공유자가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이렇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때
월세라든가 이러한 지료라든가 이러한 그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을 때 본안소송을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바로 그 우리가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이러한 그 신청 사건입니다. 금전에 관련된 사건의 이 두 가지 요소고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타공유자하고 낙찰받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바로 타공유자의 지분에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부동산 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올려놓는 이러한 본안소송 하기 전에 하는 보전처분에 관련돼서 부동산 처분급제하고 가압류가 보전처분입니다. 본안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소송에 관련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선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요.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 전자소송 방법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해 가야 될지에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만들라 그러면 소가 산출에 관련해서 소가를 산정해서 인지를 얼마를 내야 될지, 바로 인지는 이 가압류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장은요,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가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세상은요 노하우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단어, 키워드가 뭔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노웨어 시대에 이 키워드를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가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이러한 소가 산정 해가지고 인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지분경매 해결 프로세스 중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또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폐문무죄, 이사불명, 수치불명, 수치거절. 뭐 바로 상대 타공유자에게 도달되는 경우가 가장 럭키한 경우고요. 그나마 폐문부재가 되면 다시 보내면 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불명이나 수치불명, 수치거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이 내용 증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만 숙지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가 소송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협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요, 이 협상에 관련해서는 대형 서점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책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좋은 협상책이 있으면 반복해서 읽어서 협상에 관련된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난 다음에 이 지분경매에 돌입하는 게 굉장히, 소송도 중요하지만 협상도 더 중요합니다. 소송에 대해서는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종이를 통해서 종이로 소장을 만들어서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등기 우편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을 했는데, 지금은 소송을 한다 그러면 전자소송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인지도 10% 전략을 하고요. 송달료도 전략할 수 있고 아주 24시간 어느 시간에도 소장을 또 답변서를 준비서면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이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정말 편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소송을 접근했던 분들은요,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어려운 이러한 껍질을 깨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만 했을까, 전자소송이 두려워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두려워서 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한번 전자소송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서 공부할 때 아주 자세하게 이 전자소송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겁먹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분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어떤 그 자신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렵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은 더 어렵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송의 기술이 특수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이 지분 경매뿐만 아니라 더 큰 확장된 재테크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런 확장된 재테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실전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 이 실전반에서 이러한 특수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찮게 들지 않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돼 가지고 비대면으로 개그하고 인원도 제한하다 보니까 소송 진행이 좀 늦습니다, 평상시보다. 그렇지만 이게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투자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술로 다가올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자소송을 통해서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또 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안내에 들어가서 본문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한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는 이 자전거 배우게 되면요, 언제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배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기술로 다가올 겁니다. 형사재판은 전자소송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정형화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또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요,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 열람하고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자소송은 일단 인지액이 10% 저렴합니다. 10% 디스카운트를 해주고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송달되는 방법입니다. 이 문자로 상대가 예를 들어서 답변서를 냈다 그러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게 돼 있고요,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답변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이로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오프라인 종이 소송이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머리말도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여기 오프라인 종이 소송부터 천천히 또 깊은 공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오늘부터 2-1강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지분경매 밴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 이 키워드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30일 6월 30일도요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이번 수요일 30일에도 강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 실전반은 정말 깊은 이러한 내용들의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아주 깊은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이 사정이 있거나 또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 또 지방에서 멀리 계신 분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고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이 1번 출구
강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날 강의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아주 깊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전반 여러분들에게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요, 여기 공부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2-2강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